안녕하세요. WTV 원주 시정방송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생활 쓰레기를 내가 스스로 처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깨끗하게 치우는 수변공원. 청소용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부지런히 치워나갑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눈에 띄었던 수변공원이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깨끗하게 자기 물건은 자기가 꼭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반곡관솔동 주민들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함께 마을 수변공원을 청소했습니다. 더 깨끗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시작한 이날 정화활동은 주민은 물론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깨끗한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공단 주변에 있는 수변공원을 좀 깨끗이 하려고 우리 직원들하고 관내 통장님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우리 직원들도 유쾌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환경 정화 이외에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도로변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고 가로 청소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주시는 도시환경관리지역을 확대하여 불법 폐기물과 조경,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금산 출렁다리와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한지 문화재 등으로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며 관광지의 다중이용 공중화장실과 불법 광고물 관리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화재 상황에 맞춰 대중 목욕탕과 요양원 등 지역 곳곳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요양원 화재 대피 훈련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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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 대피 사이렌이 울립니다. 3층 308호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신속히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직원들이 계단을 이용해 저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신속히 건물 외부로 대피시킵니다. 3층 이상에 있던 어르신들은 고층에 인명을 구조하는 피난기구 중 하나인 수직구조대를 이용해 외부로 탈출합니다. 그 사이 경찰이 출동해 화재 지역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일단은 구조대를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구조대를 쓰려고 그러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창문이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난 20일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원주시 내 한 요양병원에서 열린 화재 대피 훈련입니다. 3층 병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원주시와 경찰서, 소방서가 합동으로 대형 화재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화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더욱 꼼꼼한 대피 계획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대피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번 이제 민간군이 같이 훈련을 함으로써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화재 등의 긴급 상황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활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심장 제세동기 이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사건이 많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그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입니다. 실제를 방불케 한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습니다. WTV 강민지입니다. 원주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마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로 이해를 돕는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객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우리 지역의 문화 유적을 안내하며 우리 마을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지은 건물 중에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강원 가명이라는 거죠.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강원 가명. 강원도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타시의 선진 해설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 원주 강원 가명에 모였습니다.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주요 관광지마다 만나볼 수 있는 원주 문화관광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하니 문화 유적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태백에서 왔는데 같은 해설사가 해설사 설명을 들으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특히 원주 해설사 오늘 하시는 분은 굉장히 베테랑이라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원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6명의 원주문화관광해설사는 강원 가명과 한지 테마파크, 역사박물관 등 원주의 주요 관광지 6곳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찾아오시는 그 관광객들이 원주 문화를 조금 더 알게 하고 또 그분들이 시간들을 너무 행복했다,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가장 좋고요.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원주를 꼭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원주문화관광해설사는 원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원주 문화와 역사 학습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주 주변에 있는 그 관광지 이런 데의 모든 자료들을 책을 통해서 보고 또 이론적인 것만 달달달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편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요금이 없으며 당일 관광지에 방문하여 해설을 요청하거나 해당 관광지에 전화로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 길들이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종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어린이 영양운동교실 고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피자. 치킨이요. 라면.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아동 청소년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원주시 보건소가 나섰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만종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이제 높아져가는 아동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2016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진흥원 주체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이제 관내 2개교의 만종초, 문막초를 이제 선정해서 아동의 이제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30여 명의 학생들은 친구를 응원하고 개인 주자는 색칠된 나무 막대를 제한 시간 내에 재빨리 통에 담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활동량이 줄어든 아이들이 이 게임을 통해 소근육 발달과 민첩성을 키워봅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한 가지라도 덜 먹게 되면 우리 몸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도 중요합니다. 보건소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양교육을 놀이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풀고 스티커를 붙이고 주사위를 굴리며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이 어떤 것들인지 배워봅니다. 아이들이 골고루 먹는 게 이제 단순히 반찬 가짓수가 먹어서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식품군을 어떻게 먹고 그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교육이었습니다. 2019년 원주시 보건소가 진행하는 아동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은 20주간 만종초등학교와 문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비만 아동 청소년의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발병 이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일 2019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부패 청렴 교육과 함께 진행된 이날 결의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직사회의 부패 사전 예방과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청렴 서한문 발송과 청렴 해피콜 운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시 청년 기본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1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10건, 예산안 2건 등 모두 26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가칭 원주시 장애인 기업협의회 발기인 대회가 지난 19일 원주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원주 장애인 기업 대표들은 이날 원주시의 장애인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 기업 협의회를 이끌 임원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기업 협의회는 원주 지역 장애인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오는 2020년까지 원주 보훈요양원이 건립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강원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 보훈요양원을 총 사업비 366억여 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결정, 지난 20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최초 보훈요양원이 될 원주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2019 원주시 어르신 사랑 체육대회가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체육회는 지역 어르신의 신체 건강을 지키고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매년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는 배드민턴과 공도, 게이트볼과 축구 등 총 11개 생활체육 종목에서 진행됐으며 종목별 동호인 10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 지역 농축산물로 구성된 산모 출산 축하 선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출산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출산 과정을 확인 후 원주푸드 종합센터를 통해 치악산 토토미와 치악산 한우 양지, 생들기름과 미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지역 농축산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